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별 후에 느끼는 그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 현실적인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방금 이별을 겪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상태라면 지금 이 영상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기보다는 현실적인 분석과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조언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7년간 1200명 이상의 이별 상담을 진행하며 발견한 패턴과 그 속에서 찾은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오는 분들 중 약 70%는 이별 후 재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우리는 특별해요. 서로 너무 사랑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랑의 깊이와 재회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회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죠.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년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32살 남성이었는데 그는 여자친구가 떠난 후 한 달 동안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매일 카톡과 전화, 꽃배달과 편지,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그러나 결과는 여자친구는 오히려 더 단호해졌고 결국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왜 더 멀어진 걸까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는 이별의 심리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히 재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두 가지 유형의 이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심리학적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 여러분의 접근법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모든 이별을 분석해보면 결국 두 가지 가치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가치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관계적 가치를 말하는데요. 이는 프레임과 미래 가능성으로 나뉩니다. 프레임이란 상대방이 느끼는 여러분의 매력과 관계에서의 균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다.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느낌이죠. 반면 미래 가능성은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이 관계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유진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3년 연애한 29살 여성인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 갔더니 우리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도 설명하기 어렵대요. 그냥 마음이 식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유진 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명확한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할 때는 대부분 프레임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즉, 이성적 매력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끌리지 않아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문제야. 시간이 필요해 같은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준호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해. 더 이상 힘들어라며 이별을 통보했죠. 이건 전형적인 미래 가능성의 하락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준호 씨에게 감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가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잃은 겁니다. 이별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재회 전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살을 쏘기 전에 관역을 정확히 봐야 하는 것처럼 재회 시도 전에 여러분의 이별이 어떤 가치의 하락 때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특별한 이별 상황과 그에 따른 재회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렇게 살기 힘들어. 상대방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이는 미래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상대는 이미 오랫동안 내적 갈등을 겪어왔고 여러 차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변화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7살의 그녀는 2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더 이상 지쳤다며 이별을 고했을 때 즉각 내가 바꿀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차가웠죠. 넌 항상 그렇게 말했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이미 한계야. 민지 씨는 이후 한 달간 3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고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었던 것은 맞지만 이런 접근법은 오히려 상대방의 지침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심리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쳤다고 말할 때는 이미 그들의 내면에서 수십,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바뀔까? 우리 관계가 나아질까? 에 대한 답을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 답은 아니오였기에 이별을 결정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꿀게라는 약속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왜 이제서야 바꾸려고 해? 왜 내가 떠나겠다고 할 때만 변화를 약속해? 라는 생각만 강화될 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재회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감정과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어. 그동안 내가 변화하길 바라며 묵묵히 기다려준 것에 고마워. 정말 미안해. 둘째, 즉각적인 재회를 요구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지친 마음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관계의 깊이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셋째, 이 회복 기간 동안 절대로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 씨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3년 연애하다 지쳤다는 이유로 헤어진 후 그녀는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표현한 뒤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3개월 후 전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내 생각이 나서. 그들은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보여준 이해와 존중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좋았던 순간들만 계속 생각나더라. 이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기억 특성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운 기억은 희미해지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강하게 남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이 마지막에 보여준 성숙한 모습은 상대방의 긍정적 기억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특별한 이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진심 어린 미안함을 표현하며 헤어지자고 할 때입니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문제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여러분을 존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프레임 하락의 징후입니다. 현우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31살의 그는 2년간 사귄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 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감정이 변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충격을 받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 수 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여자친구는 더욱 불편해했고 결국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림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이미 낮아진 프레임을 더욱 추락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미안함과 죄책감은 여러분이 매달릴수록 점점 불편함과 귀찮음으로 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회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반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역설적 반응입니다. 사실 나도 최근에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이 많았어. 내 결정이 완전히 놀랍진 않네. 물론 아쉽지만 강요할 생각은 없어. 그동안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반응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침착하고 성숙한 반응을 보이니 당황하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지연 씨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미안함을 표현하며 이별을 고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사실 나도 우리 사이에 변화를 느꼈어. 내 마음을 표현해줘서 고마워. 정직함이 항상 쉬운 건 아니니까.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
그리고 그녀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한 달 후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솔직히 내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심리학적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완성된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의문에 계속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 밖 반응은 상대방에게 의문을 남기고 그 의문은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 라는 공격적 비난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대신 내 결정이 조금 의외다와 같은 차분한 비판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특정 이별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회의 열쇠는 장기적인 자기 가치 회복에 있습니다. 재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노력보다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에 집중했습니다. 승민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년 연애 끝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별한 뒤 초기에는 매일 연락하고 매달렸지만 상황만 악화됐습니다. 상담 후 그는 3개월간 철저하게 자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잊기 위해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승민 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SNS에서 너 봤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괜찮으면 한번 만날래? 그들은 지금 다시 연애 중이며 이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개발을 통해 실제로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둘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충만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트릭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확신에서 오는 매력입니다. 자기 가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새 연애 상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연 씨는 이별 후 지역 봉사활동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줬죠. 둘째, 신체적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외적 변화는 내적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준영 씨는 이별 후 15kg을 감량하고 옷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나를 보는 게 좋았어요. 내가 이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셋째, 커리어에 집중하세요. 직업적 성취는 자존감을 크게 높입니다. 미라 씨는 이별 후 그동안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니 이별 생각을 덜하게 됐어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컸죠. 전 남자친구가 그때 연락했는데 예전과 달리 그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넷째,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세요.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동현 씨는 이별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고 6개월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죠.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결과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다섯째, 여행을 떠나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 씨는 이별 후 혼자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죠. 이러한 활동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신의 가치가 한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출될 때 진정한 매력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많은 내담자들이 재회를 목표로 자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과정 중에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던 시간에 진짜 나를 찾았어요. 지금은 그녀와 다시 만나고 있지만 만약 안 됐어도 후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제게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재회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커플이 재회 후 몇 개월 안에 다시 헤어지는 이유는 이별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정적인 재결합만 했기 때문입니다. 윤서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3개월 만에 재회했지만 6개월 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이별했습니다. 처음 다시 만났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성공적인 재회를 위해서는 관계의 기본 규칙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주호 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재회 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관계 점검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화하다 보니 작은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두는 거였죠. 이런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많은 커플이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만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감정이 격해져 생산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회 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별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민규 씨의 경우를 보면 그와 여자친구는 재회 후 처음으로 한 일이 이별의 진짜 원인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만 밀어붙였다고 느꼈대요. 난 단지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을 뿐인데 그녀에겐 공감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차이를 알게 되니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둘째, 추상적인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 노력할 게가 아니라 주 2회는 데이트 시간을 확보하겠다와 같은 구체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수진 씨는 재회 후 남자친구와 함께 관계 개선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캘린더를 만들어서 데이트 날짜, 각자의 개인 시간, 함께 요리하는 날 등을 표시했어요. 이렇게 시각화하니 서로의 노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셋째,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는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재회 후 다툴 때마다 이전 이별을 무기로 사용하면 관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재혁 씨와 여자친구는 과거는 언급하지 않는 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재회 후 3개월 동안은 이별 전의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죠. 그 3개월 동안 새로운 추억을 많이 쌓았고 이후에는 예전 일을 언급해도 감정적으로 덜 반응하게 됐어요. 넷째, 새로운 추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장소와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연 씨의 경우 재회 후 의도적으로 새로운 장소와 활동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자주 가던 카페나 식당을 피했어요. 대신 새로운 취미로 클라이밍을 함께 시작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죠.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두 번째 관계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다섯째, 관계에서의 성장을 서로 인정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와 노력도 알아차리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서 씨와 여자친구는 감사 노트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노트를 하나씩 갖고 매일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감사한 행동 하나를 적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서로의 노트를 교환해서 읽었죠. 이렇게 서로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니 부정적인 패턴이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은 재회 후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태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통해 서로에 대해 그리고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느껴요. 이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까요? 물론 아팠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관계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재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특별한 이별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별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은 프레임의 하락과 미래 가능성의 하락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어떤 가치가 손상됐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지쳤다고 말할 때는 미래 가능성이 하락한 경우로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달리는 것은 역효과만 낳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프레임이 하락한 경우로 예상을 벗어난 반응으로 상대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는 상대방에게 혼란과 의문을 주어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넷째, 재회의 궁극적인 전략은 진정한 자기가치 회복이며 이는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잃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을 되찾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회 후에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의 규칙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통 방식과 약속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재회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회에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이 여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값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누군가를 되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회를 원해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결국 제가 찾은 건 제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이별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여러분은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